산업 전망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올해가 투자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이제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과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전 투자 업종 분석이라는 책을 공동으로 저자하신 성균관대 STAR의 전찬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금융투자학회 스타아의 학회장을 맡고 있는 전찬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국내 금융계에서 뛰어난 경력을 보유하고 계신 박영규 교수님과 박영규 교수님 지도 아래서 대한민국 상장 자본시장을 연구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학회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책을 보면 대표적으로 올해를 좀 주도할 것 같은 유망한 업종 위주로 좀 풀어주셨거든요. 네. 크게 8가지 업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업종을 선별한 그 기준이 저는 일단 궁금합니다. 어떤 걸 토대로 하셨는지. 사실 저도 제 나름대로 2024년 유망한 산업 탑5는 뭐가 될까를 고민할 때 저는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랬을 때 5가지를 선별했는데 이 책을 봤는데 그 5가지 중에 4가지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어쩜 이렇게 딱 겹치지?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선별하셨을까가 일단 저는 좀 첫 번째로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 어떤 하나의 리서치 센터가 아니라 학회이다 보니까 교수님을 포함해서 다양한 학회원들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서 이제 보통 산업이나 기업을 선정을 하거든요. 누구는 이 섹터를 좋아하고 누구는 저 섹터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통 다양한 산업을 조망을 한 번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다양한 의견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정말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교수님과 학회원들이 생각하기에 각자 생각하기에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산업들 이것들을 다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다 같이 토의를 통해서 약간 좀 걸러내고 교수님의 의견과 학회원들의 의견이 모두 다 들어가서 그런 쪽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진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저희가 교수님은 어떤 한국 자본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오랜 기간 참여를 하신 시장 참여자이시고 그리고 저희 또한 저희는 젊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시장 참여자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시각이 공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구성원을 통해서 저희는 탑다운으로 보통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오고 가나 이거를 일단 저희도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보기 이전에 저희 생각에는 탑다운을 할 때 바텀업도 중요한 것 같은 게 어디로 돈이 쏠리고 어느 주식들의 수급이 몰리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나온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가지 산업을 놓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게 교수님과 또 이런 학회원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의견을 좀 조율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분명 이 산업만큼은 너도 나도 다 좋다고 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주항공 산업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주항공 산업이 아마 책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거 별로 그냥 힘 안 주고 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업 전망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올해가 투자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크게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당연지사 이제 국가 주도에 투자해서 민간 주도로 넘어가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였던 미국의 콘스텔레이션 프로젝트 이게 사실 취소가 되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로 바뀌면서 민간 주도로 어쨌든 프로젝트가 바뀌면 민간은 결국 수익을 창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객층도 단순히 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우주항공이 아니라 정부에서 기업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는 이제 고객층도 확장이 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상업화랑 수익화가 키워드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6G 대전환으로 인한 수혜인데 6G에서는 이제 5G와는 다르게 또 우리가 인공위성을 기지국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지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을 이제 많이 쌓아 올릴 수밖에 없고 물론 이때 같이 중궤도 위성이나 정지궤도 위성도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발사 이제 큐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그 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위성을 수신하는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들이나 사실 모든 밸류 체인에 있어서 이제 빠른 속도로 저궤도 위성 밸류 체인의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수치적으로 정확히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려운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산 쪽 모멘텀이죠. 네. 사실 물론 현재 수출 금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문제가 조금 정치적으로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국회에서 계류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우러 전쟁이나 아니면 28 전쟁이나 뭐 대만에서도 최근에 반중 정권이 수립이 됐고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사실 최근에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위협이 부각되면서 어떤 우주항공 기업들의 이 방산 쪽 모멘텀도 네,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랑도 되게 좀 흡사한 게 저도 가장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가 뉴스페이스. 기존에 이제 정부 주도의 산업 발전에서 그렇죠. 기업 주도화 네. 변화된 건 사실 조금 됐긴 했지만 네. 올해부터 그게 좀 본격화될 것 같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로 놓고 보면은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이제 원웹이랑 아마존까지도 뛰어들어서 이제 너도 나도 다 위성 쏘아 올린다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발사체뿐만 아니라 그 인공위성망에 좀 특화돼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 역시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저는 올해 과연 큰 수익이 날까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인 것 같아요. 분명 올해부터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올해 큰 수익이 날까? 아직은 좀 물음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아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이유에 가장 기저에 깔린 이제 모멘텀들이 또 있거든요. 일단은 2월이랑 3월 중으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이제 스타쉽 3차 발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뭐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선 설립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24, 25년에 예상되는 뭐 스페이스X IPO 이슈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수익화 관점으로 변모하거나 민간 주도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은 꽤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지금 봐야 되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X나 이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주목을 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 모두들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도 흐름도 최근은 좋지 않고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또 다음에는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밟아 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글로벌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우주항공 산업이 어쨌든 수익화 그리고 민간 주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국내 밸류 체인으로만 봤을 때는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는 게 사실 되게 큰 모멘텀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언제 유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산업이 언제 한 번에 팡 터질 수 있을까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24년에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그 중에 어떤 기업이 유망한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이 가까운 미래에 올 수 있는 어떤 주도 산업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런 의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주항공 쪽을 좋게 보는 두 번째 이유에 있어서 6G를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당장에는 딱 체감이 안 되는 게 우리 당장 아직 5G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야, 나 무슨 아직도 LTE 쓰고 있는데 뭐 5G야? 우리나라야 뭐 비로소 5G 이제 뭐 깔렸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상황이 있긴 한데, 근데 올해 보면 또 이재용 삼성 회장이 네. 6G에 대한 부분을 또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더더욱이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작년부터 시장을 완전 주도하고 있는 게 AI잖아요. 근데 AI가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이 되려면 최소한 그 통신망에 대한 보급화가 더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이 연쇄적으로 계속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자극시켜주지 않을까? 해당 기업들이 정말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이게 막 펀더멘탈이 급성장하게 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물음표이지만 이 주가는 또 기대감을 먹으면서 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러티브 측면에 대해서는 올해 분명히 좀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주항공을 사실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누리호 발사에 대한 포커싱이 워낙 맞춰져 있어서 그런지 그 발사체를 만드는 기업 위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밖에 많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좀 더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뭐 발사체 위주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이야기는 엄청 많고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저는 인텔리안 테크나 뭐 이런 기업들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새 주가 흐름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인텔리안 테크가. 그런데 인텔리안 테크는 어쨌든 평판형 안테나 상용화를 성공한 기업이고, 그리고 해상용 V셋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게이트웨이 위성통신 안테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적에도 게이트웨이 안테나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저희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6G나
아니면 민간 주도의 그런 발사나 그게 결국에는 저궤도 위성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저궤도 위성의 큐가 늘어날 때 함께 큐가 늘어날 수 있는 업체들이 어디가 있을 것 같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위성을 발사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뭐 저궤도 통신 위성의 신호를 받아내는 이 게이트와의 안테나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에서 뭐 인텔리안테크와 같은 기업들도 이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 뭐 책에도 들어있고 아마 더 자세한 내용도 책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 분야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짧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어찌됐든 이 위성 통신망을 활용을 하려면 지상에서 이제 위성에 신호를 보내야 되고 위성에서 다시금 내가 쓰려고 하는 사용처에 그 통신망을 쏴줘야 되는데 이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성 통신망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안테나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위성에 대한 큐가 증가할 때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좀 기업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우주항공이었는데 첫 분야는 AI였거든요. 이것도 좀 전략적으로 노린 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수미상관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처음과 이제 마지막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AI 이제 관련해서는 최근에 뭐 이전에 있었던 기존 AI와는 다르게 생성형 AI로 시장이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생성형 AI에 전체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새로운 내용을 창작해내는 게 이제 생성형 AI잖아요. 범주는 뭐 글이나 그림, 동영상, 코드 뭐 다양한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언제 이 AI가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2년 말에 뭐 챗GPT 나왔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22년 중후순에 GPT가 출시한 이후에 사실 지금 GPT-3에서 3.4까지 나오고 이제 올해 5까지 나온다고 하잖아요. 모멘텀은 이제 단순히 뭐 새로운 GPT 모델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 선보인 또 GPT 스토어나 아니면 스마트폰 업계 온디바이스 AI가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금 AI 시장 규모의 전망이나 뭐 연평균 성장률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모두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 하나하나를 얘기하기보다는 결국에 AI 적용처는 무한한 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극도로 고도화된 우리가 마지노선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AI 적용이 되는 AI 적용처들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대부분 이제 타이핑을 통해서 주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리아 이렇게 불러서 이용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 어떤 매체는 음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이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AI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약간 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전 프로 같은 걸 봤을 때는 물론 그거는 뭐 상상을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점이 가는 곳과 우리의 어떤 제스처가 의도하는 거를 알아채고 어떤 뭐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비전 프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아가서는 진짜 우리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기술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적으로 지금 우리가 삶이 바뀌어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증권사나 아니면 뭐 어떤 은행 앱들을 쓸 때 일반적인 Q&A들은 저희가 다 그냥 챗봇을 통해서 이제 대체를 하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런 쪽으로 AI들의 활용처들이 이미 다변화가 되기 시작했고 지금 당장 출시되는 뭐 S24의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이런 걸로 가름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통화 시에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 서비스라든지 지금 통역 시스템들이 기존의 다른 플랫폼들에도 있었지만 그것들은 이제 클라우드와 소통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반면에 이제 S24에서 나오는 거는 온디바이스 AI 자체 SoC 칩이 들어가면서 핸드폰 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단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밸류 체인이 구성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AI 산업이. 그렇죠. 우리가 명확하게 모든 밸류 체인을 다 뭐 예를 조선이나 아니면 반도체처럼 꿰차고 있다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에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AI 그 밸류 체인 중에 물론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딱딱딱 잡아서 볼 수는 좀 없겠지만 보기가 힘들겠지만 유난히 좀 주목하고 계신 분야도 있으신가요? AI 쪽에서는 뭔가 밸류 체인 하나에 이제 집중하기가 어려운 게 AI는 개별적인 지금 미국 기업들의 어떤 단일적인 이슈로 되게 많이 우리나라의 수혜주들이 펌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국내 AI 관련주들, AI 밸류 체인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AI 관련주들이 사실 한 번씩 다 시세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는 또
많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커버하시는 그런 라지캡이나 아니면 유망 엄청나게 모두가 다 아는, 빠삭하게 아는 산업들보다는 조금 스몰캡을 주로 보는 학회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종목이나 소외된 종목을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GPT 스토어에 들어가는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가 시세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책에 상장 기업이 아니라 이제 비상장 기업을 AI 섹터에서만 좀 담았습니다. 뭐 본 책에서도 뭐 상장 기업을 통해서 언급을 하기보다는 어떤 상장 시장을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알아보고자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수익과 관점이 정립되지 않은 비상장 시장에서의 기술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그 비상장 시장의 기술들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놨을 때 그 기술들이 어떻게 상장 시장에서 수익과 관점으로 변모를 할 수가 있을 것인지를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산업 전망을 예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AI 쪽에서는 비상장 쪽의 기업들을 좀 담아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AI 분야에서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지만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하드웨어의 강점을 가진 국가인 만큼 이 반도체 쪽으로 시선이 안 갈 수가 없겠는데, 반도체가 작년에는 워낙 장비주들이 부각을 많이 받았었는데 또 책에서는 소재 부품 이쪽을 위주로 좀 다뤄주신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 깔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해 반도체 업황의 반등과 반도체 상승장이 이제 가능할 것 같은 이유는 크게 봐서는 매크로 경제 지표가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재고의 감소, 반도체 재고의 감소, 가격이 반등하고 있으며 이제 수요의 반등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업황의 반등이 오지 않을까, 이거를 가장 기본으로 깔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한 해의 어떤 화두는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였던 것 같아요. 선단 공정이나 뭐 HBM을 중심으로 한 후공정 투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런 내러티브로 우리가 장비주들이 주가 퍼포먼스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직도 저는 장비주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도체 섹터도 결국에는 이게 예전에 이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예전 흐름에 봤을 때 키 맞추기가 나온다는 게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23년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이제 수혜가 덜했던 소재 부품주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24년부터 이 반도체가 업턴을 맞이하는 거는 뭐 24년 초냐 중반이냐 후반이냐는 모두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 지표의 흐름으로 봤을 때 24년부터 반도체가 업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건 모두 대부분이 공감을 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본격적인 가동률의 상승에 이제 어떤 게 수혜를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이 소재 부품주들의 Q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지난 16년에서 19년도 사이클을 봤을 때도 이 소재 부품 기업들의 12months forward power와 이제 EPS 모두가 가동률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멀티플도 올라가고 그 밑에 있는 분모도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크게 걸리는 건데, 과거 사이클 때 장비주 대비해서 소재 부품주들의 이 12months forward power 상승이 역시 지연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에도 똑같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타임라인의 문제지 지금 상승 흐름은 유사하게 과거와 같이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밸류라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과거에 비춰봤을 때 상승 여력이 이제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과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소재 부품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통해서 작성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재 부품도 워낙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기업들 한번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유망한 산업 내에서 최대한 주목을 덜 받았지만 이제 포텐셜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저희가 최대한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코미코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이 코미코라는 기업은 장비, 반도체 장비 세정과 코팅을 해주는 기업인데,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이 반도체 공정 장비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과거에 스트레스가 안 가해지던 장비들이 다시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장비 내 부품이나 세정, 코팅 수요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동사는 메모리 3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파운드리 기업들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가동률 상승 초입부터 이제 이 기업을 뭐 만약에 보유하신다면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이 업턴을 조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기업으로는 저희가 뭐 SNS텍이라는 기업을 또 선정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뭐 포토마스크라고 하죠. 포토마스크 원재료인 이 블랭크 마스크,
이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신규 사업으로 EUV, 뭐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이런 쪽이라든지 삼성전자향으로 진출이 사실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 저희가 당시 이런 글을 썼을 때는 몰랐지만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서 조금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그런 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용 회장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쪽을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뭐 삼성전자 향 쪽에 있는 밸류체인 중에 주목을 못 받았던 기업들도 조금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부 보따리 어떤 게 들어있는 거야 궁금하셨을 텐데요. 제가 직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 처음으로 제 사진이 있네요. 이게 포토카드인데, 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의 또 새해 인사 카드와 함께 강의를 어떻게 시청하시는지에 대한 방법 안내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24년 고급 다이어리 이렇게 또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이어리와 투자 노트 적을 수 있게끔 특별히 제작한 펜도 들어있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투자를 돕기 위해 만든 투자 기록 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나의 투자 원칙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나는 어떠한 목표와 그리고 어떠한 투자를 할 건지, 그 다음 뒤로 가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Why, How, What 순서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을 공부하고 분석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산업이 왜 중요하며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실질적으로 관련 기업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투자로 활용할 수 있게끔 페이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24년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투자할 때 있어서 이 투자 노트가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망의 수빈쌤의 행투학개론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저의 실질적인 강의를 기반한 교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함께 필기하고 꺼내보고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빈쌤의 공부 보따리가 교재, 노트, 그 다음에 포토카드, 펜, 다이어리까지 이렇게 한아름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구매하신 분들께는 딱 보따리로 갈 거니까요. 구매하신 분들 기대해 주시고, 아직 구매 못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